발전소 회사에 공채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엄청 팀장으로서 역할하시고 제 수업 듣고 토목 시공 한 번에 면접은 두 번 만에 그래 이제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구조 기술사에 관심이 있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스타일이 구조하면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왜? 대부분 시공 쪽에 계시거나 관리 쪽에 계시면 구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조공학 자기 이제 석사도 하려고 생각이 들어서 구조공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해라. 진짜 바로 석사하고 수료하고 바로 그리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토목구조는 3번 만에 필기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은 2번 만에 되셨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쉽지 않아요. 대단하죠. 대부분 토목시공하면 대부분 그만하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토목시공 한 번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토목구조기술사 이렇게 도전하시고 아주 진짜 대단. 내가 유일하게 내가 존경한다 그랬어. 존경한다 그랬어. 왜? 대부분 이 구조기술사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잘 도전 안 합니다. 근데 시공하고 또 이런 관리 직군에서 발전사에서 아주 훌륭해서 많이 있죠. 지금은 여수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 소장님 뛰고 여수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홈페이지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 그렇게 간단히 듣고 오늘 식사 그렇게 준비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행 소장님의 토목구조기술사와 토목시공사 간단하게 관련된 합격 간증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부발전에 2011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 재직 중에 있고요. 토목직으로 근무하면서 토목시공기술사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헤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면서 잠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까지 관련해가지고 헤맨 기억이 좀 났는데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부하는 그 습성이 있어서 책을 잘 나간다는 책을 사서 1페이지부터 이렇게 한 장씩 한 줄씩 꼼꼼하게 보면서 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보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보면서 좀 헤맸는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쇼킹했습니다. 일단은 저만은 책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런 사고의 훈련이라고 좀 지금은 많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접할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고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충격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공기술사를 합격했습니다. 그거는 구조기술사하고 합격한 거는 텀이 좀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있습니다. 이제 좀 시공기술 합격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 교수님은 품질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걸 항명을 했어요. 왜냐면 품질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발주자로서 감독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현장에 우리 건설사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도전하는 비율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었고 구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구조를 했고 구조는 예를 들면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조를 합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시공도 마찬가지고 구조도 마찬가지고 점수가 합격선 아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위에 있습니다. 61점.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구조기술사에서 이제 2, 3, 4교시 때 보면 보통 우리가 6문제를 보는데 2문제는 무조건 가져온다. 근데 그 2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흔히 얘기하는 구조기술사 계산 문제. 그럼 나머지 1문제나 2문제를 사실 시공기술사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면
사실 구조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장직보다는 설계사의 구조 계산이나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서술을 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좀 영광스럽게 서게 돼서 제가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간단하게만 공부한 거 돌이켜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준비한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기술사는 저희가 보통 이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뭐 하루나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고 평소 때 업무할 때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그 기출문제를 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년에서 10년치는 그냥 따로 시간 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업무하다 보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 문제 하나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업무에 관련되거나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점수를 높게 갖고 온다. 그런 나름대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3가지 준비했는데 떨려서 하나는 잊어버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PPT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 수업 듣기 전에는 그냥 답안이 그런 줄 알았어요. 시험을 정의가 뭐고 방법이 뭐고 뭐 주의할 점이 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지금에 합격하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뀐 게, 만약에 제가 채점위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떨어뜨립니다. PPT를 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조금 써주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집안이 매립층 밑에 연약지반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층 같은 경우에 한 2에서 3m인데 흔히 얘기하는 N치가 높은 부분이고, 그 밑에 연약지반은 거의 N치가 0인데 그 깊이가 한 10m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PPT를 어떻게 활용했다. 거기서 예를 들면 PPT를 활용했는데 가설 건축물을 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연구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혹은 장비를 탈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PPT의 조사 결과가 부족해서 집안 조사의 탄성파 시험하고 같이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업무할 때도 이게 연관이 되면서, 사실 책을 막 10권을 사도 정말 포인트만 보게 됩니다. 그냥 막 진짜 이렇게 깨알같이 막 이렇게 중요한 거가 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려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차별화가 되는 거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바쁘니까 막 공부를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그런 사고 습관이 길러지면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길러졌다기 하는 것보다 확실히 합격하기 전보다는 좀 회의하고 이럴 때 발주자로서 우리 소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그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안 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 딱 2분만. 네. 제가 시험을 몇번 봤는데요. 서술 쪽에서 지문이 길지 않습니까? 그 지문을 길때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요. 그럼 저도 이제 답안지 작성하다 보니까 틀렸을 때 지금 화이트 펜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화이트 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두 줄 긋고 가시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가시는지. 네. 그래서 원장님 계신데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고 이거 죄송한데, 막 얘기해. 일단은 진실되게. 화이트하고 줄 긋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물어보신 거 보면은, 일단 지문이 길면 내가 그 지문을 잘랐을 때 보통 질문이 한 뭐 3개, 많으면 5개, 6개도 있는데, 다 알면 다 아는 대로
적정하게 3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긴 지문을 가진 질문에서 뭐 잘라서 거기서 하나만 끌고 와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PPT도 사실은 제가 그 준비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잠깐 시간 있어서 책 보면서 느낀 건데 PPT 갖고 집안조사 끌고 온 다음에 건축으로 넘어가요. 가설 혹은 뭐 연구, 말뚝이냐 뭐 매트기초냐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오면서 구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를 의도한 바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선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출제자 의도까지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나오게끔 쓰시는 게 맞고 길어서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방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물론 제가 뭐 100%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의 그 벌어지는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선방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책 보면은 뭐 토공, 뭐 콘크리트 토공 다 나눠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건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사고하는 게 굉장히 놀랐고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몸에 익숙해져서 지금도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아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